뭐 다른 암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 없는 암은 없어요. 다 관련돼. 근데 유방암에 있어서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더 보자면은 뭐 다른 암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 없는 암은 없어요. 다 관련돼. 근데 유방암에 있어서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더 보자면은 특히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되게 남성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스트레스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옛날부터 남성 위주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부모들한테나 이렇게 형제한테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딸들은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오빠 학비 내고 이런 그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게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고, 또 부모들이 아들하고 차별화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가운데 얻는 스트레스가 대개는 보면은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환자하고 교감이 형성이 되고 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를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몇 차례를 봤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한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그 스트레스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내 의식 속에서는 끝났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 갈무리 되어 있는 가운데 이게 내 것 면역을,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면역을 떨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암세포를 잡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서 사라져 줘야 돼요. 그리 되면 이게 면역세포를 억압하고 있던 부분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의외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오는 스트레스는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인 부분, 살면서 힘들어가지고 부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고부지 간의 시부모들이나 이런 가운데 또 형제 간의 문제, 이제 나이가 먹고 여성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든지 가족들의 슬픔,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되게 이제 뭐 승진해서 밀린다든지, 어떤 뭐 같은 기수인데 남자들은 승진이 잘 되고 자기는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사퇴하는 것을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이 직장에서 나 근무 안 해도 먹고 살아 한 사람들 좀 나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버려야만이 한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암에 걸려도 이 부분들을 놓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벌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얼마 전에 뭘 했는데 조금 스트레스 받다, 이런 건 스트레스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 스트레스,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 이게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고, 잠재적인 스트레스, 옛날에 내 무의식에 갈무리 됐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털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명이죠. 화병. 우리가 또 어떤 표현을 뭐 가슴에 피,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싸워가지고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년 여성들을 이렇게 화병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타주의가 몸에 젖어버렸어요. 남을 위한 희생을, 어렸을 때부터 희생을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희생이 계속 나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걸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을 예방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암에 걸렸는데 뭐 수술하고 항암했는데 제발 전이를 안 걸려야 되겠다, 이럴 때 내가 스트레스 부분을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종종 이 말을 해요.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가 되라. 내 자신을 위해야 돼요. 일단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만하라 그 말이죠. 나를 기쁘게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명품을
좀 즐겨라 이런 말을 하는데, 명품이라 해가지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뭐 고가품 이런 게 하라는 것보다는 뭔가가 나를 지금까지 나를 위하는 것을 해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뭔가를 나한테 보상을 좀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명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대개는 보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내 자신을 위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위하는 거. 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들 위하고 뭐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내 몸인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몸이 병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몸에 이제 bek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심신요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토겐이라든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들을 내 어떤 무의식 상태로 이것을 전환을 시켜서 내 무의식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아우토겐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그 암 환자한테 가장 많이 쓰는 심신요법으로는 그 유도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그 칼 사이먼슨이라는 그 의사가 개발한 건데, 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암 환자용 심신요법이죠. 그거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암을, 우리가 암을 상당히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쉽게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돼 있는 부분을 쉽게 내가 극복을 하고 미래에 내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로 해서 연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해주는 치료가 유도심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멘트가 있어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멘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술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수술할 때 수술이 부작용 없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멘트.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할 때 항암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런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멘트. 아주 내가 비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이 치료를 잘 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 그래서 멘트가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그 멘트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듣다 보면 거기에 내가 몰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이게 내 무의식에 연결이 돼서 치료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유도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미술치료 같은 것도 저는 아주 권해요. 미술치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대화로 해서 심리 상담을 하면은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사한테 조금 뭐랄까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자기의 객관성보다 주관을 섞어서 자기 의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미술 치료를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은 컬러부터 어떤 그리는 어떤 사이즈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처음에 할 때 그런 미술을 어떤 식으로 그린가를 보고 이 환자가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술 치료라든지, 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뭐 흘려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이 스트레스 어떻게 쓰는지 버리고 싶어요. 근데 쉽게 버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주 계속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언제 버릴 거냐? 그럼 시간까지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버린다. 이거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버려져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흘려보내기 이걸 좀 제법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받았던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기라든지, 또 그 외에도 뭐 MBSR인지 다양한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나는 이걸 해야지 보다도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우토겐이 모든 사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접촉을 해보면서 나한테 어느 게 가장 와 닿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잘 안 된다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전문가하고 상담이라든지
또 어떤 약간의 약물을 좀 투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절대 장기간에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고 놓지 마시고 뭔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 되면은 어떤 주변에 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신경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상담을 통해서도 또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정말 암 치료하는데 장애입니다. 그건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